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조용히 혼자 해결하고요. SNS에는 거의 아무것도 안 올리며 회사에서 자기 일만 묵묵히 처리하는 사람들이요. 밀레니얼이나 Z세대만큼 주목받지도 못하고 베이비붐 세대처럼 이야기되지도 않는 그 세대 말입니다. 바로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X세대인데요. 이들의 심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독직합니다. 오늘은 이 조용한 세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이 자란 환경부터 살펴볼까요? 1978년을 상상해 보세요. 당시 8살이었던 아이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부모님은 둘 다 일하러 나가셨거든요. 스마트폰도 없고 CCTV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아이는 스스로 냉장고를 열어 간식을 꺼내 먹고 혼자 숙제하면서 부모님 퇴근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1984년 기준으로 약 720만 명의 5세에서 13세 어린이들이 방과 후 정기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런 환경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단순히 독립심만 키워준 게 아니었습니다.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죠.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규칙을 어기면 즉시 벌이 내려졌고 변명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고강도 인과관계 환경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한 행동과 그 결과가 바로바로 연결되는 상황이었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목격한 어른들의 세계였습니다. 부모 세대는 열심히 일하고 규칙 지키면 인생이 잘 풀린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이 본 현실은 달랐어요. 1970년대와 80년대 내내 이혼율은 치솟았고 평생 충성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방어적 비관주의라고 표현하지만 X세대는 그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소적인 게 아니라 그저 준비된 자세를 유지하는 것 뿐이니까요. 좋은 일을 바라되 최악도 염두에 두는 거죠. 이런 배경이 SNS에서 이들을 거의 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X세대가 자랄 때는 사생활이 당연한 거였어요. 뭔가 실수를 해도 주변 몇 명만 알았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찍혀서 인터넷에 퍼지는 일 같은 건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게 그들에게는 위험천만한 행동으로 느껴져요. 기술을 못 다뤄서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적게 드러낼수록 안전하다는 걸 체득했기 때문이죠. X세대는 아이러니를 방패처럼 사용합니다. 농담으로 넘기고 거리를 두고 상처받기 전에 웃어버리는 거예요. 냉전시대 한복판에서 자랐으니까요. 선생님들은 핵전쟁을 마치 비 오는 날씨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책상 밑으로 들어가면 핵폭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식의 훈련을 받았죠. 어른들이 세상이 곧 끝날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모순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이 모든 경험에도 불구하고 X세대는 독특한 일처리 방식을 발전시켰어요. 그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떠들지 않습니다. SNS에 올리지도 않죠. 그냥 해낼 뿐이에요. 이런 태도는 아주 어릴 때부터 형성됐는데요. 새벽 5시에 신문 배달을 하고 슈퍼마켓에서 계산대가 고장나면 머릿속으로 계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이건 스펙 쌓기가 아니었습니다. 12살짜리가 동네 전체의 신문을 배달하는 책임을 지던 시대였죠. 부모 세대가 기업 구조조정으로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충성심은 믿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능력에는 극도로 충성스럽죠. 해고 여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정리해고가 일어날 때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자신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X세대 심리의 핵심에는 이상한 역설이 있어요. 가장 독립적인 세대이면서 동시에 가장 조용하게 협력하는 세대라는 점입니다.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8살 때부터 스스로 해결해 왔으니까요. 반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드라마 없이 나타나서 돕습니다. 권유에 대한 태도도 복잡합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력을 존중하거든요. 진짜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면 어디든 따라가지만 그냥 멋진 직함만 가진 무능한 사람에게는 인내심이 제로예요. X세대가 권위의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내내 무능한 권위자들이 끔찍한 결정을 내리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워터게이트부터 이란 콘트라 사건, 에이즈 기기에 대한 엉망진창 대응까지 말이죠. 경제적으로도 계속 타격을 받았어요.
가장 어린 X세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닷컴 버블 붕괴를 맞았고, 가장 나이 많은 X세대는 한참 일할 나이에 2008년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반복적으로 경제적 트라우마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 수입원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타고난 사업가 기질이 아니라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걸 배웠기 때문이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X세대는 안전에 가까운 자립 패턴을 보인다고 해요. 위기 상황을 다루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능력은 타인에게 의존하길 거부하는 데서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X세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구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는데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청하는 것 자체가 패배를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인터넷 이전 시대에는 지식의 무게가 달랐어요. X세대는 도서관에서 카드 목록을 뒤지며 필요한 책 한 권을 찾는데 시간씩 보냈습니다. 정보를 얻는데 물리적 비용이 들었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에 배운 것의 가치를 다르게 여겼습니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이걸 깊은 부호화라고 부르는데, 노력해서 얻은 정보가 기억 속에 더 평구적으로 통합된다는 뜻이에요. 손으로 물건을 고치는 법도 배웠습니다. 자전거 체인이 빠지거나 TV가 깜빡이면 기술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직접 해결했거든요. 자전거를 뒤집어 놓고 손에 기름을 묻히며 스스로 고쳤죠. 이런 경험이 기계적 직관을 만들고 충분한 인내심만 있으면 물리적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이제 X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자라는 자녀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헬리콥터 부모와 끊임없는 감시, 모든 걸 기록하는 소셜미디어가 있는 세상이죠. 자신들이 받지 못했던 관심을 아이들에게 쏟아붓지만 때로는 아이들을 너무 연약하게 키운 게 아닌가 걱정합니다. X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눈에 띄는 건 취약해지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결국 X세대는 진정으로 혼자 생각하고 지루함을 견디고 검색 없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마지막 세대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세대보다 나은 게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에요. 9세대가 죽어가고 새 세대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독특한 시대에 형성된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리 세대입니다. 다리는 주목받지 않아요. 그냥 거기 있으면서 일을 하고 모든 걸 지탱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죠. 그리고 아마도 이게 가장 X세대적인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누가 알아주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 말이에요. X세대는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남는 법을 배웠고 실력으로 증명하며 조용히 세상을 지탱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흥미로운 심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